평온한 시골 학교 한 교실. 당초 이거 선생이요, 깡패요. 나 놈의 자식을 개패듯이 패서 기대기를 찌잖아. 네가 선생이요? 네가 사람이냐고? 아주머니는 같이 죽자며 총각 선생님의 멱살을 사정없이 흔듭니다. 이거 좀 높이 말씀하세요. 이호정아, 너 죽고 나 죽자! 당황한 반장과 아이들은 아주머니를 말립니다. 3, 2, 1. 단전부터 화가 끓어온 주인공 홍연은 아주머니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 조그만 시골 국민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마음의 풍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어느 한 시골 마을. 울고 있는 막내 동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홍연. 아유, 웬수 너 때문에 자꾸 걸리잖아. 근데 이 태연이 놀고 살지 않으면 아이고 저리 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홍연의 엄마는 빨래를 물어봅니다. 네 빨래는 다 삶아 놓았겠지. 홍연은 고무줄 놀이로 깜빡한 빨래 때문에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데 결국 빨래를 태워먹고 맙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당 한 발짝만 들어놓으면 발목아지를 분질을 더니 그리 없어. 한편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수아와 은희는 같은 날 같은 학교에 부임합니다. 양은이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강수아입니다. 네. 그리고 펼쳐지는 시골 마을 아이들의 등굣길. 너무나도 지루한 아침 조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당시 1960년대에는 국민학교에 늦게 입학한 아이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개학 첫날 아침 조회를 시작하려는데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홍연이 막내 동생을 업고 등장합니다. 조용. 조용. 그 당시 선생님들의 말투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 애기는 뭐냐? 어허, 거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느냐? 은주야, 할미가 벤또 가지고 왔대. 안주. 당시 학교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장면들. 제가 여기 담임 선생입니다. 아이고, 마, 욕보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어린이 왜 싸우느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선생님 화낼 거니라. 첫 부임지에서 첫 수업은 수아에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점 교실은 난장판이 되고 결국 호랑이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런 벌어지더라. 응? 야, 교무실이 니네 집 안방이냐 이 자식아. 호랑이 선생님이 애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수아입니다. 그냥 꽉 잡아야 된다니까. 헛소리 하지마 임마. 뭐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면 굳이 뭐 매를 들지 않아도 애들이 따라오게 되지 않나. 아하 참. 한편 개학 첫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홍연. 내 나이가 몇인데 너희 같은 코어리 애들하고 노냐? 존나 카리스마 있어. 홍연의 감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 야, 이 자다 말고 소리 처녀 귀신처럼 앉아서 이 무수고 정승했네. 어이? 꺼져! 아이고. 그리고 그날 이후 홍연은 수아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홍단이 아니냐? 아 맞구나. 몰래 선생님을 훔쳐보다 들킨 홍연이는 얼른 찾아보라. 벤또를 놓고 왔다고 둘러대지만 거짓말이 금방 들켜버리고
그러던 어느 날 수아에 대한 홍현이의 마음이 커지는 와중에 무심결에 수아가 홍현에게 한 장난은 홍현이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17살 사춘기 소녀의 풋풋한 사랑 감정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수아의 장난은 가벼웠지만 수아를 짝사랑하고 있는 홍현에게 그 장난은 결코 가볍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홍현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장난이 무슨 뜻인지 여러 번 되새기며 밤잠까지 설치는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 그때 왜 제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까? 오늘도 전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집에 돌아올 때도 자꾸 그것만 생각납니다. 선생님, 그 뜻이 무엇인지요? 왜 제 팔을 꼬집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현이의 일기장에 써주신 선생님의 코멘트로 인해서 사춘기 홍현이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뚝배기.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에 대한 마음으로 소가리를 하던 홍현은 결국 학교를 나오지 않습니다. 윤영현 학교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는데? 배란간? 몰라요. 그저 다니기 싫다던데요. 걱정된 수아는 반장을 데리고 홍현의 집으로 향합니다. 수아는 홍현이가 마음에 쓰여 꽤 안 나오면 쓰나. 홍현이를 잘 달래봅니다. 어제 오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어디가 아픈가, 무슨 사고가 생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그리고 그런 수아의 말에 홍현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그럼 내일부터 학교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선생님은 간다. 한편 수아에 대한 홍현이의 마음이 커지는 반면에 수아는 은희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밤새 정성스럽게 편지를 줬고 전 그대를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은희에게 고백을 하려고 2대8 가르마도 타고 옷도 멋있게 빼입고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쫙 빼입은 게 오늘 뭔 선이라도 보는가? 그런데 교장실에 앉아있는 은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어둡습니다. 정혼한 사람과 유학을 떠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바로 은희의 교실로 향하는 수아. 밤새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꼭 쥐어보지만 끝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맙니다. 그리고 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은희였기 때문에 수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수아 또한 아직 사랑과 이별에 경험이 많지 않은 풋풋한 21살 청춘이었고 짝사랑했던 마음과 이별의 감정은 그에게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은희가 떠난 학교에서 상실감에 쌓여 지내던 어느 날 교실에서는 학예회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생일 선물 받은 건데
했는데 자꾸 뜯어달래잖아요. 너희들 준비 하나도 안 해왔어? 엄마가 빌려 쓰랬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준비 안 해온 사람 손 들어봐. 수아는 범수에게 자신의 돈을 쥐어주고 준비물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을 사오라고 시키는데 범수는 준비물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만화방을 갑니다. 뭘 주랴? 범수가 오지 않자 수아는 기다리다가 범수를 찾으러 다니고 만화방에 있는 범수를 발견한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홧김과 배신감으로 범수를 때립니다. 쭈빼기. 오늘 종례는 없어요. 그리고 인트로에서 나왔던 장면이 연출됩니다. 당최 이거 선생이요 깡패요. 나 놈의 자식을 개패듯이 기대기를 찌잖아. 범수의 다친 귀를 보고 화가 난 범수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던 홍현은 범수 엄마의 손을 물어뜯습니다. 넉살도 좋네. 웃음이 다 나오고.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은희가 떠난 뒤 꼬였던 서로의 감정이 다시 풀립니다. 다 제 탓인걸요 뭐. 시골 소녀 홍현이의 짝사랑 스토리는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1999년 개봉한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은 1960년대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 여제자를 원작으로 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국민 배우 이병헌, 전도연, 그리고 이미연 배우의 젊었을 적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 이병헌님은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데뷔 이후 첫 흥행 성공작이라고 내 마음의 풍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를 이어서 공동경비구역 JSA, 번지점프를 하다, 그리고 달콤한 인생 등 여러 작품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홍현의 역할을 맡은 전도연님은 당시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17 늦가기 국민학생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 생애 처음으로 청룡 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은 잔잔하게 피어나는 따뜻한 감정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시골 마을의 소박한 풍경과 사람들의 정겨운 감정을 잘 표현해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현실의 무게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찾아서 결말까지 꼭 보시기를 권장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